먼저 치아가 있는 상태에서 그 전제하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가 되는 치아를 발치를 하고요. 소실 정도를 확인을 하고요. 가벼운 치조골의 소실이면 바로 치아를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또 치조골 이식을 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임플란트를 뼈에 넣는 1차 수술이 있고요. 잇몸 속에 있는 임플란트를 밖으로 개통을 시키는 2차 수술이 있고요. 그 이후에 치아를 만들어서 넣는 과정, 그렇게 한 3단계로 보시면 되고요. 요즘에는 잇몸이 크게 나쁘지 않으면 2단계 과정은 거의 생략을 해요. 그래서 크게는 수술하고 치아 만들어서 넣고 그 두 가지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기간은 뭐 일반적인 경우에 한 2-3달이 걸리는데요. 수술할 때 한 번, 그리고 치아를 만들기 위해서 본을 들 때 한 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든 치아를 넣을 때 한 번. 그 이외에는 뭐 소독받고 잘 붙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런 과정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되죠. 요즘에 가이드 임플란트라고 해서 요즘에 디지털 기술 및 장비가 많이 발달을 하면서 임플란트 위치를 시술 전에 먼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위치를 잡아주고 거기에 맞춰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 임플란트라는 것들이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한두 개의 임플란트를 심을 때는 그 임플란트의 위치를 잡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게 전체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일단 개수가 8개 내지 10개가 들어가게 되죠. 그럼 그 임플란트의 위치와 평행도를 맞추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물론 꼼꼼하게 아주 신중하게 심다 보면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는데, 그런 오차를 줄이는 게 그런 가이드란 장치를 통해서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미 계획했던 위치에다가 아주 정확하게 심을 수가 있어요. 그런 장비들이 또 개발이 되면서 요즘에 가이드 임플란트라는 것들이 많이 홍보가 되고 병원에서들도 많이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임플란트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임플란트는 티타늄 합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재료는 티타늄 합금인데 뼈랑 만나는 그 표면을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에 따라서 뼈랑 얼마나 잘 붙고 오래 붙고 그 결합 강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이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기술 개발을 임플란트 업체들에서 계속 하는 것이고요. 표면에다 산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뼈의 일부 성분을 입혀서 뼈랑 더 잘 붙게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거에 따라서 요즘에는 원데이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뭐 한 달 만에 임플란트를 심고 치아를 올릴 수 있고, 그런 일들이 임플란트의 표면에 대한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발달을 하고 점점 그 시술 기간이 단축이 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도 결국에는 치아를 대체하는 인공물이에요. 치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치주 질환, 풍치 이런 것들이 임플란트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자체는 티타늄 합금이기 때문에 반영구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임플란트 자체는 반영구적이지만 임플란트는 치조골이랑 결합이 되어 있어야지 치아로서의 기능을 하고 존재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치조골과 임플란트 간의 결합이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치아가 흔들리는 것처럼 임플란트도 흔들리게 되죠. 결국에는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임플란트는 치아랑은 다르게 임플란트 끝 3분의 1, 4분의 1 정도가 뼈랑 붙어 있으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름이 차고 부을지언정 임플란트가 흔들리지가 않으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있는 거죠. 하지만 사진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이미 뼈가 많이 파괴되어 있고, 파괴된 뼈 사이로 세균이 침투해서 고름이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계속 또 붓는 거고, 그렇게 되면서 나중에는 임플란트가 자연적으로 빠지게 되면 뼈가 너무 많이 소실이 돼서 임플란트를 다시 시술하기 힘든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미리 예방적으로 임플란트를 빼는 것도 하나의 좋은 치료 방법이에요. 임플란트 시술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치조골의 상태가 상당히 중요해요. 뼈 이식이 들어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뼈 상태가 좋다면은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평상시처럼 뭐 식사 다 하시고 운동도 하고 뭐 다 해도 됩니다. 심지어는 임플란트 시술 중에 무절개 임플란트라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뼈가 상당히 좋은 경우에 그 임플란트가 들어갈 정도의 구멍만 10mm, 1cm 정도, 그 정도 내외에 구멍만 뚫고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통증이 거의 없고요. 마취가 깨더라도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는지 모를 정도로 불편감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냥 일상생활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뼈가 많이 소실이 된 경우들이 있어요. 중등도 이상의 뼈 이식을 해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먼저 뼈를 넣고 잇몸을 위에 덮으면서 봉합을 했기 때문에 그 봉합한 게 터지면 안 돼요. 중등도 이상이라는 거는요, 뼈 이식을 해놓고 이게 꼭 뼈가 돼야 되는 경우예요. 그 정도로 뼈 파괴가 많이 나서 약간 보강하는 정도가 아니고 뼈를 만들어줘야 되는 임플란트 표면이 뼈에다 들어가지 않은 상태여서 그 뼈를, 그 노출된 표면을 뼈로 덮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덮어준 뼈는 꼭 단단하게 뼈가 돼야겠죠. 아니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그런데 뼈 이식을 한 후에는 아직은 딱딱하게 굳어있지가 않겠죠. 그런데 시술을 받고 의도치 않게 식사를 하다가 한 번이라도 살짝만 눌러지면 그 봉합은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뼈 이식제들이 다 나올 거고 뼈가 안 되겠죠. 그러면은 임플란트가 나중에 뼈랑 붙더라도 취약해집니다. 내구성이 많이 떨어져요. 일단 이거를 말로 하면은 좀 모든 걸 이해를 시켜드리기는 쉽지는 않은데, 아무튼 전체적인 그런 느낌 정도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뼈 이식이 안 들어가거나 아주 살짝 들어간 경우에는 뭐 크게 평상시 심지어는 술을 마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담배는 절대 피시면 안 되고요. 하지만 중등도 이상의 뼈 이식이 들어간 경우, 그리고 임플란트가 고정이 세지가 않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식사를 할 때 절대 음식물이 그쪽으로 가면 안 되고요. 씹으면 안 되고요. 자극적인 음식이라든가 사우나, 기타 일반적인 우리가 수술을 받았을 때 하는 주의사항을 지켜주시면 된다고 보면 돼요.